이렇게 딱 3주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00% 장담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방법은 일주일 안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LC 난이도가 정말 너무 높아요. 일단 LC를 보고 RC를 보는 건데, 이렇게 LC에서 미리 망쳐버리면 멘탈이 나가서 RC도 자연스럽게 망치게 되거든요. 더 이상 이상한 공부 방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LC 만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 주세요. 딱 3주면은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토익 천재 책의 1회분의 문제 100개를 쉬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틀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파트 3이나 4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에 문제가 3개가 있잖아요. 그거 3개 중에서 하나라도 틀렸으면 그 한 지문 전체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한번 풀었을 때도 틀리면은 그 문제들은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단어를 모르거나 혹은 진짜 안 들려서 틀린 문제들이거든요. 이때는 받아쓰기, 즉 딕테이션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트 3, 4는 3문제 중에서 하나라도 틀렸으면 그 지문 전체를 딕테이션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익은 쓰기 시험이 아니라서 스펠링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실 때 최대한 간단하고 간결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일치나 과거 시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ave been인지 그냥 과거 시제로 쓰였는지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his had인지 he had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명사 앞에 어인지 the인지 아니면 명사 자체에 s가 붙는지에 대해서도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리스닝 시험에 저는 필요가 없어서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힘 빼지 마세요. 그리고 앞서서 스펠링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문장이 있으면은 굳이 꼼꼼하게 다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딕테이션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내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구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훨씬 효율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최대한 빠르게 딕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하지 않고 메모장을 켜고 키보드 빠르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건 취향 차이라서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손으로 하시고, 저처럼 좀 더 빠르게 딕테이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메모장을 켜고 키보드로 빠르게 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딕테이션 해주고 나서 몰랐던 단어들은 또 당연히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해당 문장을 통째로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financially 라는 단어를 몰랐었다면 이 해당 문장 전체를 다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면, 실제로 내가 몰랐던 단어가 시험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보면서 암기를 해야 조금 더 빨리 암기가 되고 실전에서 당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렸던 지문들도 틈틈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딕테이션을 해주고 정리를 했었다면 그 다음날에 같은 문제를 풀어보지 마시고 1회차를 풀어보셨다면 다음날은 2회차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2회차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 5회차까지 풀어주면 다시 1회차로 가서 그 1회차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 틈틈이 몰랐던 단어들도 공부를 해주고 지문들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5회차까지 갔다가 1회차로 가서 다시 문제를 풀면은 그 정답이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풀었을 때도 틀린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딕테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5회차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총 3주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3주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00% 장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학생 중 한 명은 50개 정도 맞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90개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방법은 일주일 안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LC가 어려운 게 우리의 흐름대로, 즉 우리의 페이스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스피커에 나오는 방송에 우리가 페이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문제 질문을 읽는 속도가 느려버리면은 그 질문을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듣게 되고 그런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문제를 너무 늦게 읽고 있다가 파트 3, 4의 지문의 첫 문장을 놓쳐버려서 그 세 문제를 다 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멘탈 다 나가서 RC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질문을 빨리 읽는 게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독해력을 길러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토익 천재 5회분 정도 되는 분량을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때 질문들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당연히 정리해 주시고 이 질문들을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세요. 토익, 특히 LC는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해두시면은 문제를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이게 간단해 보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질문을 읽는 거를 굳이 시간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방법을 적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문제를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정리를 드리자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데도 틀리면은 딕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나 시제, 수일치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펠링도 신경을 너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틈틈이 정리를 해주시고 시간 날 때 자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회차까지 풀어보고 다시 1회차로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3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분량은 일주일에 최소 5회차는 풀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LC 질문을 읽는 속도가 느리면은 LC 천재 책에서 5회차 정도 되는 분량의 질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주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여러 차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LC 문제 풀 때 페이스 놓치지 않고 스무스하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 상승은 당연히 되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3주 안에 LC 고득점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100%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은 난이도 너무 어려워진 LC를 확실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망쳤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토익은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점수를 내기 때문에 내가 망쳤으면 남들도 망치고 그러면 점수는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토익보다 불토익이 점수가 보통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적용해서 꼭 공부해보세요. 좋은 결과 무조건 있을 거예요. 토익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가지 고퀄리티 토익 자료 필요하시면 네이버 카페 토익 독학 일기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